강사 위정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날이 되게 추울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머니들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머님들께서 이미 통합과학 수능으로 이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학년 때부터 과학 공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 어떤 거 말씀드릴 거냐면 통합과학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 앞으로 3년 동안 좀 과학 공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봤어요. 어머님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배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사들은 뭘 배우면 난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석사가 되면은 내가 모르는 것도 은근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박사 과정이 되면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만 하면은 남들이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심리학에서 무슨 효과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표가 되게 재밌었어요. 자, 이런 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지식이 얕으면 나는 다 잘 알고 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배운 게 많을수록 나는 모르는 게 많다. 겸손해진다라는 표예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고1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이 딱 여기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갖다가 우매의 꼭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험 보면 다 100점 받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도 중학교 과학이랑 거의 비슷하다, 일맥상통하다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오기 전에는 나 과학 굉장히 잘하고 나는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1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면은 내 실력은 그렇지 않았구나. 나는 그게 모든 게 다 착각이었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고민하는 상담 내용들을 보면요. 분명히 저 선행도 다 했었는데 문제가 다 안 풀려요, 선생님. 그러면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물리랑 화학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틀렸어. 왜 틀렸어? 이거 내가 다 알려준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내용인데 선생님 그냥 이건 실수예요. 저는 실력은 완벽한데 그냥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서 등급 너무 아깝게 깎였어요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이 구간을 갖다가 1학년 1학기 때 만나지 않도록 겨울방학 때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실제 실력 향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학 공부 습관을 갖다가 올려주는 게 저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현재 고1 기준 교육과정을 갖다가 화학 기준으로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좀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진행을 하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물리, 화학, 생명, 그리고 지구과학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는 예전에 이제 2과목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서 각 단원이 만들어지는데 진로 선택이 화학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물질과 에너지를 먼저 시험을 보고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거냐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커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거기 다 정리를 해놨긴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요 커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 진로 선택이 화학 반응의 세계와 물질과 에너지가 바뀌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화학이랑 진로 선택을 같이 2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일반 선택 화학을 2학년 2학기 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2학년 1학기 때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선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요 커리를 먼저 다 확인을 해주신 후, 우리 아이가 화학을 선택을 할 건지, 물리를 선택을 할 건지,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건지도 미리 다 결정을 미리 해두셔야지 그거에 맞게 내신 커리를 어머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 시킬 수를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화학뿐만이 아니라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다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2년 동안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커리를 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중동이든 위문이든 웬만한 학교는 다 요 커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화학에 있어서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는 2년 동안 요 커리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르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연히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는 통합과학 1이랑 통합과학 2 들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자사고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거라서 저게 좀 지루하다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선택 과목, 물화생지 중에서 본인의 선택 과목을 갖다 미리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당연히 내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 2를 안 본 학생들은 통합과학 2 듣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니면 통합과학 2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화학에서 그대로 4단원의 중화반응 내용이 통합과학 2랑 연결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사실 뭐 통합과학 2에 나오는 중화반응과 그리고 화학에 나오는 중화반응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내용이 다 똑같은데 문제 수준에 따라서 통합과 그리고 화학으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통합과학 문제인데 그냥 고3 모의고사 20번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내신을 챙긴다, 그리고 나는 화학까지 이미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그냥 요 여름방학 때 화학 4단원 개념 특강 듣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당연히 내신 수업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겨울방학으로 되면은 뭐 화학이라든지 물화생지 선택 과목 듣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마다 조금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들어가는 학교들은 조때 물질과 에너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저게 생각보다도 2 과목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내용이 좀 많고 어려워요. 그리고 2학년이에요, 어머니. 2학년 1학기 때는 화학, 내신 당연히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가 선택한 학생들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머님들, 요 커리를 저는 꼭 따라주기를 어머님들께 좀 말씀을 꼭 드려요. 이게 화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생명과학이 됐든. 왜냐, 사실 뭐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서 방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방학이 너무 중요하죠. 그때 모든 개념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과학에 있어서는 방학이 조금 더 많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화학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약간 집중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을 한 학기에 모두 다 끝내야 되는데, 사실 과탐이라는 거는 개념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걸 갖다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도 해보아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아야 되고,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도 풀어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걸 학기 중에 하기엔 솔직히 좀 역부족이에요. 특히 과탐의 경우 수학이랑 영어에 막 치여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애들 다 안 오거든요. 클린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있는 방학 때 좀 심도 있는 공부를 갖다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 막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학, 특히 통합과학. 뭐 어렵지 않다라고들 한다. 모의고사 맞아요. 정말 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 5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혹시 아세요? 50점 만점 중에 막 48점이 1등급 컷이고요. 그리고 45점이면 2등급 나와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내신 챙기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과목이 무엇으로 바뀌어도 항상 요 세 가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내신 왜 어렵냐? 과학 1학년 수업이지만은 선생님들이 다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져와서 변형해 내시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이외의 내용을 항상 가르치세요. 이게 내신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지엽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다 가져와가지고 꼬치꼬치 깨묻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문제를 3학년 학생들만큼 많이 풀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쇼컷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과탐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고3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실제 이거는 통합과학 문제고요. 이거는 실제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중화반응 문제인데요. 어머님들 내용 몰라도 그냥 보시면 똑같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뀐 게 여기 있는 숫자 딱 하나 바뀌었어요. 60, 50.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서술형 문제로 바꾸었는데 서술형 문제도 선생님이 되게 좀 열심히 안 바꾸셨죠? 1번 보시면 A 묻고요. 물분자 수 몇 대 몇이냐고 정수비 쓰라고 그러고요. 3번도 기억과 니은 몇 대 몇 정수비라고 쓰라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만이 사실 내신을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되게 지엽적인 문제들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 보시면 어머님들도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딱 보면은 연도가 나오죠. 이거 과탐 문제인데 푸는 게 아니라 무슨 한국사처럼 연도 다 외워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신에서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들보다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과학에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실제 내신 과학 문제들인데,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높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업 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부족했었던 문제들, 아마도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좋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직접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과목은 좀 안 그런데 과학만큼은 뒤에 해설지를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수업 전 클리닉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과제에 대한 거 제가 Q&A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이 아니라 수업이 딱 시작이 되면은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하고 수업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 점수 60점 미만인 학생들은 무조건 남아서 저랑 제 시험을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을 시켜서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특히 과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냥 억지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본인들이 좀 능동적으로 직접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잘 녹아있는 문제들을 제가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그대로 저의 풀이를 따라할 수 있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예제 문제로 한 번씩 다 확인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 풀어라 이게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다 풀이를 봐요. 그러면은 꼭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 몇 명이 꼭 존재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하나하나씩 문제 풀이 방법을 고쳐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주 이렇게 테스트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머님들 한번 집에 가서 주기율표 한번 써보라고 시켜보세요. 이거 2학년 시험지인데요. 2학년이 돼서도 다 몰라요. 그리고 항상 틀리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플루오린 이상하게 쓰고요. 그리고 칼륨, 칼슘 항상 바꿔서 쓰거나 칼륨, 칼슘 스펠링도 틀리고요. 그리고 항상 틀리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본인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직접 채점을 하고 우리 친구들 어디 잘못 알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잘 극복을 하면은 요 음의 꼭대기에서 여기 진짜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본다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시험을 봤으면 내가 어디서 뭘 몰랐는지 확인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짧게는 15분, 그래서 길게는 50분 정도 제가 클리닉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수업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면은 제가 집에서라도 시험 다 보고 찍어서 보내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써보라고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게 제가 다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 커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기 개강반은 11월 23일 일요일 6시에 시작이 되는 반이고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 전범위를 갖다 학습하게 됩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요거 단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화학과 물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학생들도 여기 중력장 내의 운동, 물리 파트, 운동량과 충격량, 물리 파트, 그리고 산화완원, 화학 파트, 중화반응, 화학 파트, 발전과 신세생, 에너지. 물리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 위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단원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단순 암기인데 암기 중에서도 이해를 갖다가 기반을 해야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특히 지구과학 파트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빅뱅과 별의 진화, 그리고 지구환경 변화, 이 파트는 제가 따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 1주부터 10주까지 제가 동학과 1과 2에 해당하는 전범위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이제 통합과학 1 따로 진도 나가고요. 그리고 2월반에서는 통합과학 2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통합과학 이미 다 했다, 재미없다, 그런 친구들은 화학을 선택할 친구들만 들으면 되겠죠? 네, 화학 전범위 특강이 화요일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어머님들도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전 화학에 있었던 2단원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3단원만 남았다. 그리고 예전에 화투에 있었던 화학 평형이 들어와서 암기 내용은 더 줄어들었고 오히려 계산해야 되는 단원들만 많이 남았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거기서 화학결합 파트는 사실 통합과학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화학에서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계산 단원 위주로 제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화학에서 어려운 이유는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지금 현재 수능화학 선택자 수가 2만 명도 안 되는지 2만 명 그 언저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악명 높은 그 두 단원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원 위주로 제가 좀 많이 연습을 시킬 거라서 화학을 선택할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지 어렵지 않게 나중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강의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 전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찐으로 배움으로써 3학년 때 3년 동안 공부를 갖다 잘 이끌어 나가서 실력 향상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저랑 이번에 통과 같이 공부한 학생들인데 처음 공부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등수 올려서 1등급 받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내신에서는 3등급 받아가지고 좀 좌절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저랑 그래도 꾸준히 공부해서 모의고사는 다 맞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같이 저랑 요 친구는 이번에 의대를 갔는데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중화반응 특강부터 같이 들었던 학생이에요.
뭐 의대를 갔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머니. 왜냐면 화학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여기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은 뭐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조금씩 풀려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의대 합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꼼꼼히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갖다가 3학년 때까지 가져가서 써먹을 수 있는 수업을 갖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 고3 선생님들이 어쨌든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많이 까시더라고요. 다 대형 강의가 되겠죠. 근데 저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대형 강의에 최적화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되면은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공부 방법이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는데 그런 수업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그렇죠. 네,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고 허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관리와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어머님들은 저한테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소중한 겨울방학, 정말 알찬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